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 제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할 때 문제에다가 빨간 줄로 이렇게 쳐가면서 진행하거든요. 여러분도 제가 줄친 부분에 똑같이 줄을 쳐놓으셨다가 이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복습하실 때 줄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복습하시면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동일 지지물의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병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양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인가? 자, 답은 5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8 고압 가공전선 등 병행 설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인 것. 0.5m는 50cm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50cm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82번 사용전압이 20kV인 변전소에 울타리 담 등을 시설하고자 할 때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답은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51.1 발전소 등 울타리 담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 담 등의 하단 사이 간격은 0.5m 이하로 할 것. 그래서 답은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발전소 등 울타리 담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 보면 이런 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준 단서가 20kV라고 해서 20kV면 35kV 이하니까 5m다 해서 3번으로 찍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러시면 안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울타리 담 등의 높이를 물어봤어요. 높이. 근데 여기는 이 5m는 뭐예요? 울타리 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 담 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입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울타리 담 등의 높이라는 거. 예,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 내용까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답은 2번. 예, 요거 구분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번 최대 사용전압이 440V인 전동기의 절연내역 시험전압은? 자, 절연내력 시험전압. 요거는 한국전기설비규정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전동기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이에요. 회전기는 요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종류가 전동기다. 시험전압은 최대 사용전압의 1.5배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최대 사용전압 440V에 1.5배 하면 660V다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가로 보면 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500V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만약에 최대 사용전압을 300V로 줬어요. 네, 그러면 1.5배면 곱하기 1.5배면 몇 볼트죠? 450V인가요? 450V. 그러면 요 450V는 500V 미만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시험 전압을 500V 미만이기 때문에 500V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한 값이 500V 미만일 경우에는 시험 전압을 500V로 한다는 거. 요거까지 좀 알아두세요. 네, 요거는 계산해서 500V가 넘는 660V이기 때문에 답은 4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4번 고압 옥내 배선을 애자공사로 하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제 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2번 2m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2.1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 보면 애자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은 다음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이쪽 내용을 보면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그냥 일반적으로 애자공사를 할 경우 고압이에요. 고압 옥내 배선에서 애자공사를 할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의 지지점 간에 지지하는 그 거리는 6m인데 다만 조영제 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영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2m가 되겠습니다. 요거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5번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일 경우에 설치하여야 할 보안장치로서 모두 옳은 것은 답은 4번 특구압용 제1종 보안장치와 특구압용 제2종 보안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62.10 전력보안통신설비의 보안장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특구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 접속하는 휴대전화기를 접속하는 곳 및 옥의 전화기를 시설하는 곳에는 표준에 적합한 특구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구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6번 사용전압이 6만 볼트인 특구와 가공전선과 지지물, 지주, 완금류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5 특구압 가공전선과 지지물들의 이격거리 관련된 내용을 보면 뭐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킬로볼트 단위네요. 그죠? 그래서 6만 볼트를 킬로볼트 단위로 바꾸면 공 3개 지우면 되죠? 60kV가 되겠습니다. 자, 60kV. 60kV면 여기 있네요. 60kV 이상 70kV 미만 해서 이격거리는 0.4m 하면 40c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도 60kV 있네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는 미만과 이하 그 다음에 이상과 초과 이거 구분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 이상은 기준값을 포함하고 기준값보다 큰 값을 이상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보면 60kV 이상이지요? 이상. 그러면 60kV를 포함하고 큰 값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60kV잖아요. 그죠? 그래서 60kV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초과는 기준값이 포함되지 않고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60kV니까 60kV는 포함되지 않고 그보다 큰 값을 이야기할 때 초과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제 작은 값 이야기할 때 이하라고 하면 기준값이 포함되고 작은 값. 그리고 미만 하면 기준값이 포함되지 않고 작은 값. 여기서 보면 60kV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60kV가 포함되고 60kV부터 70kV 미만이죠? 그럼 70kV는 포함되지 않고 작은 값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60kV 미만이잖아요. 그죠? 그럼 60kV가 포함되지 않는 작은 값이에요. 네, 그래서 이상, 초과, 이하, 미만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문제에서 60kV의 이격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0.4m에서 40cm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7번 특구와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개가 몇 kV per 미터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하는가? 답은 3.5 kV per m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제17조의 유도 장애 방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류 특구와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서 전개가 3.5 kV per m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88번 동일 지지물에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은 이것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답은 3번. 고압 가공전선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한다. 어떤 것을? 저압 가공전선을. 자,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8 고압 가공전선들의 병행 설치에 관련된 내용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저압 가공전선을 고압 가공전선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예, 요것과 같은 게 3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9번 전기 6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전기 6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 측전로의 사용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답은 2번 10볼트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41.2.1 전기 6기의 전원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기 6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6기용 전원장치, 전기 6기용 전원장치 내장되어 있는 전원 변압기 2차 측전로의 사용 전압은 1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0번 특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철탑은 1번 내장형 철탑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1 특과 가공전선로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철탑의 종류가 쭉 나오는데 여기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은 내장형 철탑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91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답은 1번 자굴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3 상시 상정하중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상시 상정하중은 풍압이 전선로 직각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에 하중, 요 수직 하중이라고 하고요. 전선로의 방향으로 가하여지는 경우에 하중, 요거를 수평 하중이라고 하고요. 전선로의 경사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에 하중, 요거를 수평종 하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여 각 부재에 대한 이들의 하중 및 그 부재에 큰 응력이 생기는 쪽의 하중을 채택한다. 해서 좌굴 하중은 언급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상정 하중의 종류가 아닌 건 좌굴 하중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2번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에서 고정 전기 설비의 TNCS 접지 방식으로 접지 공사 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는 PEN이라고 하죠. PN을 알루미늄으로 사용할 경우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42.4.2 주택 등의 저압 수용 장소의 접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는 고정 전기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은 구리가 10mm 제곱 이상, 알루미늄이 16mm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 전압에 대하여 절연되어야 한다. 문제에서 알루미늄 물어봤지요? 알루미늄 16mm 제곱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리와 알루미늄 요 구분해서 암기해주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3번 사용전압이 15kV 이하인 특과 가공전선로의 중성선 다중접지 시설은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선 전기저항값은 몇 옴 이하이어야 하는가? 합성 전기저항값은 30옴 이하.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32 25kV 이하인 특과 가공전선로의 시설 사용전압이 15kV니까 25kV 이하가 되겠죠. 그죠? 여기 내용을 보면 각 접지도체를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에 각 접지점의 대지 전기저항값은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값은 표 333.32-1의 저항값 이하일 것. 여기 333.32-1 표가 있죠? 여기서 1km마다의 합성 전기저항값은 30옴 이하.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 각 접지점의 대지 저항값 300옴이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답은 1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4번 접지극을 시설할 때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지하 몇 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하는가? 답은 0.75m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140.2 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 이상으로 하되
예,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 깊이를 정해야 한다. 그래서 0.75m.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5번 사용전압이 22.9kV의 가공전선이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전선의 레일 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요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7 특구와 가공전선의 높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22.9kV면 35kV 이하가 되겠죠. 여기 보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6.5m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6번 지중 관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답은 지중 레일 선로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112 용어의 정리에 보면 지중 관로란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 전선로, 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 지중에 시설하는 수간 및 가스관과 이하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요걸 이제 지중 관로라고 하는데 지중 레일 선로 이건 언급이 없었죠. 그래서 요거는 지중 관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다음 문제 볼게요. 97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 조상기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에 필요 없는 장치는 답은 3번 수소의 유량을 계측하는 장치. 요건 필요가 없어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10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발전기 내부 또는 조사기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요건 뭐예요? 순도 저하를 경보하는 장치. 그죠? 순도가 85% 이하로 저하할 때 이제 경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수소의 순도 저하를 경보하는 장치는 필요하고요. 나를 보면 발전기 내부 또는 조상기 내부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및 그 압력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그래서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소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이거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 보면 발전기 내부 또는 조상기 내부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 수소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소의 유량을 계측하는 장치 이런 건 언급이 없었지요. 그래서 수소 냉각 장치에서 필요 없는 장치는 수소의 유량을 계측하는 장치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8번 고압 가공전선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인 경우 안전율의 최소값은 답은 2.2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4 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2.2 이상, 그 밖의 전선은 이것도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 밖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는 2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구분.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은 안전율이 2.2, 그 밖의 전선은 안전율이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문제에서는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을 물어봤죠. 답은 2.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9번 전체 길이가 16m이고 설계 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 줄을 놓은 기타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할 때 묻히는 깊이를 2.5m보다 몇 cm 가산하여야 기초 안전율에 대한 고려 없이 시설할 수 있는가?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철근 콘크리트 줄을 묻을 때 기본이 되는 그 미터보다 몇 cm를 더 가산해서 묻으면 규정에서 정한 기초 안전율의 고려 없이 시설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30c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묻는 깊이에 30cm를 더 깊이 묻으면 규정에서 정한 기초 안전율의 고려 없이 그냥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0cm. 이 내용이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7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전체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
대부분의 철근 콘크리트주가 14m 이상 20m 이하예요. 이고 설계 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에 지반이 영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곳. 그러니까 일반적인 땅에 시설하는 경우에요. 일반적인 땅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기준보다 이 기준이 전체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땅에 묻히는 깊이가 2.5m 이상이에요. 여기 15m, 여기 16m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2.5m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묻히는 깊이가 2.5m 이상인데 이것에 이 기준이 2.5m 이상이란 얘기예요. 이것에 30cm를 가산하여 30cm를 더 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규정에서 정한 기초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cm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기초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0번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저압 가공전선은 노면상 3m가 아니라 3.5m예요.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222.7, 332.5에 관련된 내용인데 즉 저압 가공전선의 높이와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는 노면상 3.5m라고 했죠. 근데 여긴 3m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요 나머지 내용들도 다 읽어봐야 되겠죠. 네, 요것도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요거 정리해 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9년도 제2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줄친 부분 똑같이 줄 쳐놓으셨죠? 영상 끝났다고 책 덮지 마시고요. 81번부터 100번까지 제가 줄친 부분 빠르게 여러 번 반복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암기하는 방법은 한 가지 내용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암기하는 것보단 여러 가지 내용을 암기할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반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반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